안녕하세요. 목동TV 김동진입니다. 오늘은 역사와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이승만 박사가 칼빈주의를 알았을까인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많은 젊은 세대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 자들 때문이죠. 사실 이승만 박사에 대한 행적을 조금만 알아보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가 기독교인인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의 사상은 기독교를 제외하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젊은 시절 배제학당을 다니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눈을 뜸과 동시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접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그는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4년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고 기독교 입국론을 감옥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유명한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도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과연 그가 칼빈주의를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는 무엇일까요? 흔히 장로교 신학이나 개혁주의 정도로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칼빈주의는 삶의 모든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칼빈주의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영향력 하에서 체계화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음과 함께 삶의 모든 체계와 생활 양식, 사회 질서와 제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 윤리, 철학, 사회, 정치 등의 영역에서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승만 박사는 칼빈주의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감리교 계통의 배제학당을 다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장로교 개혁주의의 영향은 지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그가 찾아간 선교사가 바로 장로교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였고, 게일 선교사가 가진 풍부한 학식과 그가 가진 도덕성에 이승만 박사가 매료되었다는 것은 많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게일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에게 또한 많은 영향을 주었던 감리교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일 선교사는 이승만 박사에게 미국 유학을 가서 세례를 받도록 권유했는데요. 1904년 고종의 밀사로 미국을 가게 된 이승만 박사는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루이스 햄린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햄린 목사가 이승만 박사의 미국 생활 동안 매우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박사의 미국에서의 생활 환경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칼빈주의 권위자이신 정성구 박사님은 햄린 목사가 이승만 박사에게 신학과 신학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햄린 목사는 어떤 신학을 가진 인물이었을까요? 바로 칼빈주의였습니다. 그가 담임한 교회는 칼빈주의자이며 청교도의 창시자였던 존 낙스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 언약교회인 워싱턴 커버넌트 교회였습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 주권 사상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중심으로 청교도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워싱턴 커버넌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루이스 햄린 목사였고, 그는 이승만 박사에게 세례를 준 장본인이었으며 그의 큰 후원자였습니다. 햄린 목사는 이승만 박사가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를 가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햄린 목사의 도움으로 이승만 박사는 청교도 신학의 토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칼빈주의로 대표되는 청교도들의 사상이 그의 생활 환경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승만 박사의 개혁주의 신앙관이 단지 그의 신앙뿐 아니라 그의 국가관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칼빈주의는 이승만 박사의 유학 생활을 통해 그의 기독교 입국론이 사상적으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러한 미국의 분위기는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칼빈주의의 영향은 그의 세 번째 학교였던 프린스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1년간 신학을 함께 공부한 기록이 있고 그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적 학풍이 매우 칼빈주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프린스턴 신학의 배경인데요.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에 수학하기 10년 전이었던 1898년에 프린스턴에서는 그야말로 위대한 강의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스톤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 강좌는 칼빈주의 강연으로 알려진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인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종교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토대가 된다는 사상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 자신도 네덜란드에 수상을 지냈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에서 칼빈주의가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었기도 합니다. 이러한 당시의 프린스턴의 분위기를 정성구 박사님은 칼빈주의 사상이 프린스턴에 넘쳤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프린스턴에는 당대 3대 칼빈주의 학자였던 벤자민 워필드가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성경신학의 아버지 게랄더스 보스 박사의 영향력도 컸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풍토에서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칼빈주의를 알았을까요? 네,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미국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칼빈주의와 절대 떨어질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승만 박사와 비슷한 시기에 프린스턴을 다녔던 헨리 미터 교수가 쓴 칼빈주의 기본 사상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건국의 가치가 칼빈주의의 관점과 긴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미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건국 역사 가운데 건국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학교에서 하나님 주권 사상과 영역 주권을 기반으로 세팅된 공화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의 기반 속에서 이승만 박사는 정치 외교적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승만 박사의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은 분명 제대로 평가되고 더 많이 알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독립은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시기에 기독교 입국론이 실현되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독립운동을 했던 35년의 시간이 지난 후 결국 1945년 독립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가 어떻게 탄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일이며 일어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녹동TV 김동진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